다른 나라 사람들이 꼽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는 OST라고 합니다. 이 특정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OST가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설렘과 애절함을 더해주는데요. 오늘은 영상에 감정을 새기는 분 박성일 음악감독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곡가이자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가수는 안 하셨나요? 가수도 안 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이제 그래요? 가수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노래를 잘하는 것과 목소리가 좋은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시는 걸로. 노래를 잘 못합니다. 예, 여기서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 노래는 잘 못하신다고. 자,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2025년에는 이 드라마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음악 감독이시고요. 예전 작품들도 어마어마하세요. 몬스타, 이태원 클라스, 나의 아저씨, 미생, 시그널. 의리의리하시죠? 요것 중에 하나라도 안 본 사람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다는 진짜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이 됩니까? 네,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요? 이 작품을 감동 깊게 보신 지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분들도 그러시고, 저랑 그냥 사적 친분을 나누시는 분들도 전화를 엄청나게 저한테 거십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영상 쪽 콘텐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제작자들끼리 하는 말로 이런 신파의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신파는 사실 시대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신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세요? 네네. 네. 신파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 삶에는 항상 기쁘거나 평범한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파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그 작품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고 저는 이 작품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희망이다. 네. 이게 또 저의 어떤 또 하나의 오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본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신파일 수 있는데 그건 과정뿐이고 결국 이 작품은 희망이다라고 박성일 음악감독이 판단했다면 음악을 만들 때도 그런 걸 생각하셨겠네요. 그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대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근데 저는 폭삭 소가수다 대본을 처음 보고 나서 그래도 우리 인생은 참 살만한 인생이구나. 가 이 작품의 이제 총체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데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갑자기 몇 장면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네. 참 이 드라마는 진짜 본 사람들 중에 안 온 사람 없는 것 같고. 네. 소위 요새 인터넷에 짤이라고 왜 쇼츠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친구나 가족한테 한 번 안 보내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아니요. 저한테 그걸 보내주신 분들은 없으시고. 그래요? 저한테도 근데 많이 떠서. 그래요? 네,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영상 제작으로 치면은 편집이 된 다음에 음악 감독에게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편집본을 보시면서도 울었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작품을 딱 보면 항상 습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 작품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이야기나 구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계속 이걸 멈추지 않고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모드로 바라보고 그리고 음악이 없는데도 충분히 눈물이 막 나고 그러니까 매 회차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 감성으로 먼저 어쩔 수 없이 작동을 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음악이 없는데 그런데 보는데도 눈물이 납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신기했는데요. 이게 대본의 구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성의 끈을 놓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어디서 알고 있잖아요. 네, 어디서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면 더 감정이 오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 없이 계속 그냥 하염없이 보다가 끝나버리고 이제 작업해야지 뭐 이런 반복을 했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없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정을 울컥하는 장면들이었다면 음악 감독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요. 네네. 음악이 안 들리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을 볼 때 여기에 좋은 음악이 깔리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저는 그 감정에서 몰입도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가령 예를 들면 음악이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슬픈 눈빛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음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음악을 시작하는 지점을 가장 그 편집본에서 허락하는 한 최대한 늦게 음악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의 슬픔이 시작됐다는 걸 이미 화면에서 먼저 느낀 다음에 음악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음악이 펼쳐집니다라고 하는 순간 감정을 먼저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음악으로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다. 네네.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네. 자, 이제부터 슬픈 장면입니다라고 저희가 판을 깔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어떤 작품을 볼 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면 음악이 좋아서 보고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봤다기보다는 그 작품에 제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절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떠올려 보면 그 음악이 참 좋았고 그 음악의 어떤 부분만 들어봐도 그 작품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음악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컨텐츠를 보기만 하니까 이렇게까지 미처 몰랐지만 음악이 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 다음에 그걸 도와주는 형태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 감독으로서의 박성일 감독의 철학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배우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연기를 잘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형이 드라마나 영화 보고 있는데 연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못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공감합니다. 그 이야기에 공감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예 보는 동안에는 완전히 시청자는 내용에 빠져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느끼고 본다는 건 다른 생각이 들 겨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작품이라는 건 이야기의 구조나 연기나 여러 가지들이 물론 촬영이나 이런 어떤 현장 스태프들의 힘들을 빌려서 네. 그 다른 이상한 생각이 한치의 생각도 들지 않는 그 온전한 몰입의 상태,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좋은 작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 감독은 그냥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그러니까 장면의 분위기나 장면의 감정이나 이런 데 어울리는 음악을 그냥 배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되게 1차원적인 거고 훨씬 깊은 어떻게 보면 공동 제작의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배우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종종 하시잖아요. 끝나고 났는데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 음악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 그 이야기를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캐릭터 그냥 끝나고 집에 퇴근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일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기자가 아닌데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 작품에서 빠져나오기까지가 사실은 너무 힘들 때가 많고 이제 저희가 이 일이 폭삭 소가수다도 지금 이제 한창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작품을 놓아준 건 12월 초였거든요. 첫눈이 오는 날 최종 믹싱을 하고 16부를 놓아줬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곡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드까지 돌입하는데 꽤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작품들과 달랐다는 거네요. 근데 매번 작품이 그렇긴 하지만 폭삭 소가수다는 제가 워낙 이제 애정 있게 바라보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유난히 조금 더 그렇긴 했지만 모든 작품이 사실 그렇긴 합니다. 점점 못 빠져나오시는군요. 네네. 그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제가 모드가 전환이 되고 그 모드가 전환이 됐을 때 온전히 그 작품을 위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가 점점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럼 작업 의뢰를 받으실 때 어느 정도 그 텀을 둬야 되겠네요. 네. 작품을 일단 여러 작품 욕심이 나는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나 비슷한 짧은 텀 안에 두 작품을 만나는 건 아주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안 받으시겠군요. 네, 못 받습니다. 마음은 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해돼요. 마음은 받고 싶은 어떤 대본이나 배우나 뭐 연출한 PD나 누군가가 이 사람 나랑 잘 맞는데 네. 이 영상은 내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렇지만 못 빠져나오는 시간이면 사양한다. 네. 제가 온전히 100%를 노력을 해도 사실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점점 더 그 기대치에 부응한다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0012님이 고향이 제주인데 너무 감사해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제주를 알리고 싶어요. 9698님이 폭삭 소가수다 6화 보고 있는데 영상미와 음악이 뛰어나더라고요. 보기 드문 수작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작품의 음악을 만드신 우리 박성일 음악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품을 의뢰를 받으실 때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음악 감독도 그 픽이 되는 직업이라 그 어떤 음악 감독들은 일이 없어서 뭐 오는 작품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들어오는 작품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막 여러 대본을 가지고 고르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경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드라마는 생각보다 기획 단계가 굉장히 사전에 오랫동안 진행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대략 언제쯤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캐스팅을 시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음악 같은 키스텝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랑 일을 하셨거나 저랑 꼭 일을 하고 싶다는 프로덕션에서는 아주 미리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 기간에 이렇게 기획되길 희망하는데 물론 캐스팅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 6개월, 1년 정도 미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노티스를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비교적 급하게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이런 작품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시기에는 힘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뭐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여유가 있을 때 작품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뭔가요? 여유가 있을 때 작품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보다는 저는 결국 저를 선임하는 구조에서 저를 선임하고 믿고 맡겨주시는 건 연출 감독님들의 픽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출 감독님의 최근작들이 저의 음악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 보시는군요. 네. 혹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를 네.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유명하지 않고, 이 유명하지 않다는 건 유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랑 좀 다른데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누구지 하는 목소리가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몰입도와 관련이 있는데,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했을 때, 물론 그 유명한 가수의 어떤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건 너무 좋은 선택이겠죠. 근데 목소리가 딱 나왔을 때 이거 누구 목소리다라고 한 방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특히 감정씬을 노래할 때 방해가 된다고 저는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네. 가령 예를 들면 조용필 선배님 같은 분 노래 그냥 이 한 소절만 해도 이 조용필이다. 전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노래를 하실 때는 작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노래한다. 이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야. 그래서 이 노래에 이 작품의 메시지를 한번 관통해 봤어. 뭐 이런 메시지라면 그게 너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세밀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만약에 너무 유명한 조용필 선배님 같은 분이 노래를 한 소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의 몰입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조용필이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보면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머리에 떠오르는 굉장히 많은 가수가 있네요. 임재범, 이승철, 젊은 사람 중엔 K-윌 듣자마자 누군지 알겠네. 네, 그런 거를 또 고려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감정신이라는 게 뭐 이 작품으로 얘기하자면 박보검 씨의 감정이나 뭐 아이유 씨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감정으로 노래가 들려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와는 차이가 나는 제3자가 개입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음악은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말로 설명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드라마 주인공의 감정 뒤에 흐르는 노래는 저는 시청자들이 마치 그 사람의 속마음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가사를 쓸 때도 그 어떤 가수를 선택을 할 때도 마치 그러니까 박보검 씨의 목소리 같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박보검 씨 양관식 역할을 맡았던 박보검 씨는 되게 우직하고 착한 남자잖아요. 그 착한 남자한테 막 거친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야성적인 이런 목소리는 아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양관식의 속마음일 거라는 생각은 좀 덜 들겠죠. 맞아요. 네, 비교적 되게 착한 남자의 담담한 목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도 이제 곽진원 씨가 그 감정곡을 노래를 해주시게 되고 뭐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와 서울이 배경이고 또 3대에 걸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노고지리의 찻잔, 정미조의 귀로 이런 어떤 시대의 명곡들을 선곡을 하셨고 그 창작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한국 전통음악을 또 활용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크게 세 가지 시대상이 등장합니다. 네. 60년대 초반에 아주 옛날에 못 살던 제주의 옛 마을.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의 장면이 꽤 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오해순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적 서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시대를 음악으로 관통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다가 60년도와 90년도의 차이를 다룰 때 국악기라는 걸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국악기를 국악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악에 어떤 양악에 어울리는 악기의 한 요소로 사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해서 국악의 요소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할 때. 국악기를 가지고 양악을 연주한다. 이게 왜 90년대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90년대가 아니라 60년대를 상징한다고 60년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인이라면 국악기의 어떤 악기 어떤 것이든 들으면 한 번에 인식을 하죠. 그렇죠. 이게 전통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의 그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의 의상과는 또 다른 의상들이고요. 네. 지금 볼 수 없는 어떤 아주 예스러운 흙길을 고무신을 신고 걷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국악기하고 결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시대에 예스터데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스터데이도 있는데 저는 그 이미지가 가장 직관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거군요. 그럼 90년대하고 2025년은 어떻게 90년도는 사실은 저희가 선곡에서도 많이 사용했지만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가 뭐 H.O.T라든가
아주 상징적인 음악들을 저희가 다 이미 기억하는 음악들 중에 우리의 젊은 시절이죠. 아,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이제 60년도에는 유명한 곡들이 많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음악이지 저만 해도 즐겨 듣던 음악들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90년도는 그거와는 다르게 그냥 음악 하나가 선곡돼서 흐르면 충분히 그 시대가 이해가 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장르적이거나 악기적으로 특별하게 제가 음악을 배치하지 않아도 그 시대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긴 작품들은 음악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느낌이 확 오니까요. 어려웠어요. 이 작품이 가장 도전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대가 긴 시대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만약에 사극이다 그러면 사극에 어울리는 톤과 그런 음악들로 만들어서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데 이것은 10대의 오해순과 뭐 50대, 60대 뭐 이 이후에 뭐 30대도 있지만 그때 오해순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데 매번 음악이 달라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매번 음악을 달라지지 않는데 2025년에도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 60년대부터 감정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가장 도전적이었죠. 그리고 60년대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60년대에 40, 50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테고 30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테니까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기 이거 볼 때는 되게 간단한데 이게 만들려면 되게 어려운 거군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이 폭삭소가수다의 OST 중에 한 곡을 한번 직접 들으면서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추다혜가 노래했습니다. 청춘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OST 가운데 청춘가 추다혜 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 추다혜 청춘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유 딱 맞춰주셨네요. 9698님 미생 이태원 클라스 음악감독님이시군요. 드라마 전부 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초대석 잘 듣고 있어요. 림님이 별을 빛나게 하는 밤하늘이 생각나요. 밤하늘처럼 작업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청춘가 음악 시작할 때 검은고 연주도 그렇고 노래를 한 추다혜 씨는 사실 미녀 보컬이잖아요. 그 싱싱으로도 활동하셨던 분이고. 네, 맞습니다. 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한 방에 본인 색채를 내주셔가지고 감동하면서 구경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구경하셨습니까?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추다혜 씨의 오랜 팬이기도 해요. 싱싱 밴드 때 너무 제가 인상 깊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일면식이 없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다혜 씨랑의 작업이 너무 저한테 도전적인데 이 퀄리티를 제가 보증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다혜 씨가 너무 목소리가 유니크하시기 때문에 아주 잘 맞거나 혹은 아주 이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다혜 씨의 목소리를 연구하고 다혜 씨의 음반에 참여를 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제가 무조건 어떻게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그렸겠지만 저는 작곡을 하던 당시에는 추다혜 씨를 떠올리면서 작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컬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다가 추다혜 씨가 생각이 났고 전화를 드려서 가이드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떤 작업이요? 가이드 작업. 가이드 작업이요? 네. 활동하는 가수분에게 굉장히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화낼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죠. 제가 무례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2차 저차에서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확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하고 가이드 녹음처럼 녹음을 하는 그날 구경했죠. 그날은 구경하시면서. 그날 물개박수를 치면서 녹음실에서 구경을 하고 바로 확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가이드 아니에요. 녹음실에서 보자마자 아이고 요거는 이 영상이랑 맞겠다 했나요? 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 색깔을 너무 잘 그냥 한 번에 펼쳐져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극이 사극은 아니잖아요. 사극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 요소를 넣을 때 혹은 요소를 넣어서 작곡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좀 까다롭거나 혹은 그 이질적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다혜 씨에게 확신의 시간을 서로 좀 가져볼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네. 저는 오히려 이 곡을 쓸 때는 검은고라든가 아니면 소리꾼 추다혜 씨를 염두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디스코 곡을 만든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디스코에 이렇게 잘 맞죠? 디스코에? 그러니까 요 작업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검은고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검은고 연주자하고 상의를 해보고 해봤더니 좋아지는데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군요. 이 작품 관련해서 저는 사실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주연 배우 이지은 씨, 우리 아이유 씨가 사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솔로 가수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사실 그 금명이의 그 모든 감정선은 아이유의 노래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데. 네,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아이유의 보컬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근데 캐릭터가 직접 노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왜요? 그 캐릭터가 노래를 해주는 게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나 프로덕션에서 배우가 직접 가창을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그 배우가 가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를 제법 이제 잘 하는 배우가 역할을 맡았을 때 그런 요구들이 내부에 종종 있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완전히 그 캐릭터에 동화돼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갑자기 노래를 해준다. 이게 저는 조금 낯설다. 아까 그 순간 금명이가 아니라 아이유가 돼버리겠군요. 네네네네. 그러네. 그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유 씨가 어떤 곡 하나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금명이의 마음으로 애순이에게 불러준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이 엄마한테는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곡만 하신 거군요. 네네. 애순이가 애순이를 위해 노래를 한다거나 금명이가 금명이의 감정을 위해 노래를 한다는 건 역시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것 같고요. 다만 금명이가 계속 애순이를 애정어리게 딸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한 곡쯤 엄마에게 그런 노래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하고 생각을 좀 일치된 부분이 있어서 아이유 씨에게 제안을 해서 노래가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 그 캐릭터가 노래 부르는 부분 얘기하실 때 여러분한테 진짜 이 감독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굴이 굉장히 굳었어요. 그런 건 싫습니다. 거의 그거에 가까운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금 감독님하고 상의하셨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음악에 대해서 감독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특별히 안 맞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행운이네요. 축하합니다. 왜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대가 연출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 대본을 개발하고 이 연출을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고 그분들이 원하는 음악이 어떤 방향일까의 측면에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음악 하나가 좀 제가 원하는 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만들어냈던 어떤 이 정서나 무드가 완전히 뭐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작곡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밤 12시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불현듯 전화를 해요. 제가 궁금하면 이게 왜 이 캐릭터는 그래서 뒤로 어떻게 보이길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만들다가 불현듯 궁금해지면 가차없이 전화를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발도 못 나갈 테니까. 네. 당장 해야 되는 거긴 하네요. 드라마 OST는 진짜 저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완성도를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항상 납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방영일도 정해져 있고. 네. 그 기간에 쫓기진 않으시나요? 그게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전 제작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제작 지금은 또 환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내일 모레 방송이다. 그러면 편집본이 오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걸 가지고 막 해서 내일까지 작업을 해서 방송을 넘기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지금은 적어도 그런 비상 상황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이 방송일 기준으로 훨씬 더 당겨졌고, 왜냐하면 해외 플랫폼에 납품을 하고 그들이 자막을 준비하고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기일은 훨씬 많이 당겨졌고, 그만큼 저희도 먼저 선행돼서 일이 끝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나 혹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어떤 디테일한 완성도,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자체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네, 물론입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의 전반적인 품질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작곡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뭐 조금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게 들어가면 또 사람들 요새 막 표절이네 뭐네 이런 얘기도 다 하실 테고 귀신같이 아는 시대기도 하고 네. 그런데 드라마 OST는 뭐 16개라고 하면 어쨌거나 정말 긴 시간을 그걸 음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음악을 다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평소에 어디서 멜로디 막 주워오세요? 이 정도면 뭐 어디서 주워오거나 뭐 저기 밭에서 생산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짬이 날 때 뭐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행은 왜요?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행지 가서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어떤 그 공간 뭐 이런 거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인 것 같고요. 그곳에서 읽은 대본들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는 동안. 여행지에서 읽은 대본을 기억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제가 대본을 이제 한 번만 보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감정을 어떤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읽는 편인데 그 대본을 어떤 장소에서 읽을 때 그 곳에서의 기억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읽은 기억입니까? 그곳에서만의 기억. 모르겠는 도시에 낯선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읽었던 기억 네. 이런 건가요? 그게 제주여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막 생소한 외국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제가 늘상 생활하고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면 저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충분히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군요. 그럼 혹시 다른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면 자꾸 제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남의 음악인데도 그래서 그게 일이 되는군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고 하는 시기에는 음악을 잘 안 듣는 게 어느 순간 습관이 좀 된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쉬고 이런 피로가 좀 덜할 때는 음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류의 음악들을 배경음악처럼 깔아놓죠. 그 무드 유지를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음악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야, 음악 감독님은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쉴까? 네. 저는 되게 편안한 음악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브라질 음악이나 뭐, 그런, 포르투갈 음악 같은 제3세계 음악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북유럽에서 오는 좀 생소한 것들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냥 사랑에 빠진 음악들. 이런 류의 음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팝 중에서도 제가 지금 떠오르는 앨범을 말씀드리자면 뭐 다이애나 크롤이 녹음한 리메이크 앨범이 있어요. 와일드 플라워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들은 횟수로 따지면 수천 회는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앨범을 감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깔아놓는. 네. 네. 저도 작업할 때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저는 사람의 음성이 나오는 순간 제가 글로 집중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음성이 안 나오는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연주 음악만. 혹시 가사를 다 알아들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알아듣는 것도 엄청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스페인 말이나 뭐 북유럽 말 네.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말도 막 귀가 막 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나는 일은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주로 연주 음악이나 실내악 이런 거 좀 많이 듣는데 감독님은 그 목소리가 나와도 괜찮은 거군요. 네, 저는 일단 한국어가 아니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혹시 작품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 잘하고 싶어서 힘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힘든 시기예요. 어젯밤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만들어야 되는 곡이 많이 남았는데 네. 갈피를 못 잡겠는 마음 매일매일 싸웁니다. 밤에 작업실에서 혼자 매일매일 싸워요. 그럴 때 가장 힘들고 그런 생각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투를 얼마나 더 버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있군요. 시쳇말로 현타라고 하죠. 네. 어제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 3일째 수학 없이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퇴근을 할 때 수학 없이라는 말이 되게 아프게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업무를 볼 때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그 시간 동안 단 어떤 거라도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성과 없는 날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막 이제 제가 불안해지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또 이 일의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불안을 크게 느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한 곡이 나오면 세상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간의 고통을 또 잊어요. 그걸 들으면서 여기에 어떤 악기를 어떻게 더 보충을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늘 제가 만든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혹시 내가 천재는 아닐까. 잘 만들어지면 그런 생각 나죠. 그럼요. 그 기쁨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려우시면 제가 커피라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커피 한잔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랑 커피 마시면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그럼요. 네. 낯선 경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겨봅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지난 세월 다 한번 떠올려 볼 때 어느 곡을 만들어 놓고 와 이건 내가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장면과 너무 찰떡이다. 이렇게 생각된 적은? 기억나요. 나의 아저씨에서 나오는 어른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 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곡이지만 사실은 만들고 나서 저희 회사 내부의 이제 팀원들이나 아니면 감독님도 처음에는 좀 갸우뚱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확신의 멜로디였거든요. 네. 제가 확신의 멜로디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 곡의 후렴을 만들고서 이건 확신의 멜로디야라고 해서 너무 업돼서 들려줬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이걸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신나게 노래를 했죠. 노래는 당연히 제가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표정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곡이 나온 거군요. 네. 그리고 완성한 데모를 감독님한테 들려드렸을 때도 감독님은 저만큼 열렬한 반응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작품에 잘 녹아지고 표현이 이제 된 뒤에 사람들에게 스물스물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곡 중에 하나인 네, 곡으로 그러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이 드라마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이제 JTBC에서 방송될 예정인 마이유스라는 작품 지금 한참 만들고 있고요. 머리 아픈 그 작품이군요. 네. 네. 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이 드라마 러버들에게 멋진 장면과 멋진 음악을 함께 선물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